죽는다는 건 잠드는 것. 하지만 잠이 들면 꿈을 꿀 텐데. 되게 시원섭섭하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고요. 왜냐면 이 햄릿이라는 인물을 사실 연기할 기회가 되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역할을 맡아서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일단 저는 너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끝났을 때 더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쉬움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연 준비하면서 저희 공연 자체가 준비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었기 때문에 준비할 때도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이 끝나서 좀 시원하다. 이제 뭔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못해왔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공연을 마친 소감은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두 달 준비를 하면서 많은 힘과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그렇게 미련 없이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고요. 팀원들이랑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공연까지 올리면서 즐거운 추억들, 즐거운 경험들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홀가분합니다. 항상 이제 공연이 끝나면은 이제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당연히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제 배우들이 이제 캐릭터에 녹아들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배우들의 아쉬움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다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거트르드의 거울이라는 작품의 공동 창작으로서 많은 팀원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눠봤고 연출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아마 공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에도 그렇고 이제 거트르드가 어떤 당해왔던 일들, 그리고 거트르드의 뭔가 내면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저는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공연을 보면서 거트르드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모성애나 아니면은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질투심을 중점으로 관객들이 거트르드라는 인물의 내면을 좀 더 따라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트르드의 거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을 갖고 작품을 초반에 테이블 작업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현실과 비현실,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자.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인지 그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 위에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 왔고, 거트루드가 바라보는 세상이 과연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두고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트루드의 가장 큰 핵심이 일단 인간의 이기심, 뭐 자기 합리화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연출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뭐 우리 삶 안에서 이제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진실은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진실인지, 이제 그런 진실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거울이라는 그런 오브제를 통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공연은 되게 불안정한 캐릭터들의 집합이었고요. 되게 인물들이 다 각각의 개인마다 어떤 아픔도 있고 되게 파괴적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불안정함과 그 파괴적인 인물들의 극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연의 주제,
불안함인 것 같아요. 모든 인물들이 이게 안정된 상태, 안정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인물들이 아니었고 다 각자만의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인물들이었어가지고 네, 그거를 주제로 삼고 다들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투르드의 거울은 가치관의 상실, 뭐 끝없는 욕망, 그리고 뭐 채워지지 않는 결핍, 뭐 인간 문제에 관한 인간 문제 근원에 놓인 부모의 심정, 또 뭐 멀어진 인간관계,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매스컴과 뭐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적 정보의 노출, 헤아리기 어려운 인간의 진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햄릿이라는 인물은 우발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배경이 선왕 서거 일주기가 다가온 어느 날이기 때문에 햄릿이라는 인물이 이제 선왕을 어쨌든 죽이고 나서 그로부터 이제 1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면 치료부터 약물 이런 등등에 의존을 했었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그 날에 폭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인물이 정말 갑자기 우발적으로 행동을 저질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파했고 그 아픔이 터져 나온 시점이 그 시점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호레이쇼라는 인물이 그 전반적인 그 세계 속에서 마약을 운반을 하고 마약을 관리하는 그런 인물로 나섰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조실 장면에서 여자 용의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본인이 받았던 마약처, 본인이 마약을 받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호레이쇼라는 인물이었었고, 그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호레이쇼라는 인물이 자신의 그 마약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의 증거를 없애려고 그 장면을 삭제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우선 요즘같이 이렇게 다들 공연계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멀리까지 극장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공연 보러 와주신 모든 지인분들, 관객분들, 그리고 학부생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쉽지 않은 작품이었을 테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마냥 가볍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인터넷에 업로드가 된다면 그 작품을 보실 관객분들한테도 미리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공연이 보면서 되게 불편해 하셨을 관객분들도 저는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그만큼 뭔가 자극적인 이미지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것에 더욱 더 감사할 따름이고요. 유튜브로 보게 되실 분들께서도 미리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